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9화 전체 내용 리뷰입니다. 이번 원피스 1119화의 제목은 MS입니다. 첫 시작은 에그헤드 연구소에서 시작하는데요. 카쿠는 스튜시의 도움을 받아 물방울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카쿠는 에디슨의 마지막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네요. 카쿠는 눈물을 흘리며 스튜시에게 오브로치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화에서 오브로치는 등장하지 않네요. 장면은 에그헤드 해변 쪽으로 이동하고 거병의 적단과 거인들은 루피와 보니를 보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성은 이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거인들 역시 니카를 보며 행복해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동경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성은 두 명의 니카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 명의 니카는 나이나이 열매를 이용한 가짜라는 사실을 간파해냅니다. 생각보다 오로성의 정보력이 좋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지성은 엘바프의 배를 향해 불꽃을 발사합니다. 루피는 불을 막기 위해 거대한 풍선의 형태로 변신하고 루피는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은 마지성의 불꽃을 막아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루피는 양팔을 길게 늘려서 마지성의 양쪽 날개를 잡는 데 성공하고 상디와 나머지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루피는 이 괴물들은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녀석들을 최대한 멀리 날려버리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루피도 오로성들이 공략 불가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루피는 보니, 상디, 그리고 프랑키에게 자신의 거대화된 풍선 상태의 몸을 그들의 가장 강한 기술로 공격해주길 부탁합니다.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 루피의 작전을 따릅니다. 상디는 이프리트 잠브, 지옥의 추억이라는 기술로 루피를 공격하고 프랑키와 보니 역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기술로 루피를 공격합니다. 루피는 그들이 모두 패기를 휘감아서 공격하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놀랍니다. 이 공격의 영향으로 루피는 몸을 더욱더 거대화하여 마지성을 자신의 거대한 배 쪽으로 밀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거대한 풍선으로 변하여 다시 공격을 성공시키고 보니, 상디, 그리고 프랑키의 공격과 자신의 힘을 합쳐 마지성을 바다 건너편으로 날려버립니다. 마지성이 루피의 공격으로 날아갈 때 마치 포켓몬스터의 로켓단이 날아갈 때처럼 재미있는 연출이 나오네요. 루피 일행들의 활약으로 엘바프의 배는 출항할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루피는 우솝을 비롯하여 나머지 일행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상디는 그들이 늦는다고 대답합니다. 아틀라스는 상디와 모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원격 통신으로 릴리스에게 요크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틀라스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려 하지만 장면이 전환됩니다. 장면은 해저로 이동하고 거대 로봇이 일어나고 내부에 있던 베가펑크의 전보벌레도 다시 깨어납니다. 베가펑크의 목소리와 메시지가 다시 송출되기 시작하고 베가펑크는 전승된 것은 의지라고 표현하고 이 메시지가 이 일로 당황한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가펑크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자 환호하는 세 개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홀케이크 섬에서는 카타쿠리, 모스카토, 브라우니, 그리고 주코토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비와 모르건즈는 베가펑크의 방송이 다시 시작한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이몬의 반응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보벌레가 없는 관계로 세계에 방송되고 있는 상황을 모릅니다. 다시 장면은 에그헤드 섬으로 이동하고 유크는 오로성에게 방송 전보벌레가 방송과 메모리 보관을 별도의 회로를 통해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송을 완전히 멈추는 방법은 전보벌레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주피터는 사이퍼폴 요원들과 세라핌들을 해군의 전함에 뱉습니다. 그러고 엘바프의 배를 자신의 기술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루피는 주피터를 막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가고 주피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루피가 주피터를 가격하는 사이에 머큐리는 그를 지나 엘바프의 배에 돌진합니다. 머큐리가 배에 부딪히려는 찰나에 루피는 머큐리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브로기는 이 상태면 배가 산산조각 날 거라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니가 초거대니까 펀치를 사용한 뒤에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말하고 자유는 아주 지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루피는 해저로부터 뭔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거대 로봇이고 과거 조이보이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고대 거대 로봇은 조이보이를 말하고, 고대 로봇은 바다에서 나와 워큐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거대한 이빨 중 하나를 부러뜨리는 엄청난 괴력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유효한 공격이 적중했네요. 철이 거인의 플래시백에서 조이보이는 MS를 언급하고, 그때가 오면 넌 반드시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봇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특히 도리와 브로기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랍니다. 루피 역시 눈이 반짝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조이보이의 이름과 몇 주 전에 오다가 언급했던 조이보이가 왜 고대 병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고대 로봇과의 이해관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이보이는 고대 병기를 사용했을까요? 지금부터 베가펑크가 밝혀낸 정보 중 문제가 되는 조이보이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이보이는 해방의 전사죠. 억울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선의 입장의 선두주자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피스 최종장에서 밝혀진 베가펑크의 이야기에서 조이보이의 세력과 20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계정부의 수립 직전 20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과 조이보이의 세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세력이 더 지지를 받는 세력이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때는 20왕국의 임시공동체 연합군이 더 선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대사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가펑크는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선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죠. 당연히 조이보이가 선이고 세계정부의 전신이 악이 되어야 정상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미 조이보이 쪽은 엄청난 과학기술과 견고한 무리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과학기술 안에 철의 거인과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 바로 고대병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플루톤이라는 고대병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플루톤은 배입니다. 조선사상 최악의 괴물이라 하며 그 위력은 한 방만 쏘면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고 전해지죠. 작중에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나오지 않았고, 단지 알라바스타 왕국의 아르바나 지하 신전에 있는 포네그리프에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플루톤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그 위치는 와노쿠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병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을 만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마치 신이 만들었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코 로빈의 언급을 통해 플루톤의 원본이 와노쿠니에 있음이 밝혀졌고, 또한 800년 전 갑자기 섬을 둘러싸는 거대한 벽이 생기고 그 안으로 빗물이 가득 차면서 와노쿠니의 국토 상당수는 수몰되었고, 이와 함께 로드 포네그리프와 플루톤 또한 그 거대한 웅덩이 아래로 수몰되어 코즈키 가문들,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선 존재가 잊혀지게 됩니다. 백수의 적단의 상급 간부인 잭조차 수몰된 옛 와노쿠니의 도시들과 로드 포네그리프까지는 발견했으나 플루톤은 찾아내지 못했고, 또한 스키야키의 언급을 통해 코즈키 오뎅이 외치던 개국이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플루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네펠타리 왕가는 세계정부를 세우는 데 거둔 20개 일족 중 하나지만 이들 중 유일하게 하계로 돌아간 가문이었고, 오로성과 세계정부가 고대병기에 매우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배신자 소리 듣고도 수백 년간 왕가를 유지했던 네펠타리 가문은 하계에 정착한 이후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거나 세계정부 설립 이전에도 이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네펠타리 가문은 세계정부와 여차하면 척을 질 각오를 했으며, 그런 한편 스스로 나서려고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루톤은 섬 하나를 직접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백의 100년에서 행해진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루톤은 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도 플루톤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루톤을 사용하면 올블루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이란 원소 이름의 어원 자체가 플루톤이므로 오다가 역발상으로 플루토늄에서 다시 플루톤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설에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마더플레임의 원자로와 핵융합 떡밥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부터가 원자폭탄을 2방 맞은 나라다 보니 창작물의 핵무기는 공포와 경계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일이 많은 편이고, 정부가 플루톤을 손에 넣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플루톤을 만들라는 설계도는 상호학증 파괴 개념 그 자체가 됩니다. 베가펑크는 고대에는 현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고,
그것이 몰락의 원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이보이는 이 과학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섬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해적이 되어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고대 병기 플루톤을 이용하여 세계 정부 패권과 독재의 상징인 레드라인의 벽을 부시고 올블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레드라인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지형이고 말이 대륙이지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가 존재하지 않는 수직 절벽이라서 육로를 통해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레드라인과 위대한 항로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바다는 네 개의 해역으로 나뉜 게 됩니다. 즉 이것만 없어지면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조이보이는 이것을 사용하여 모두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인족들에게 사과의 포네그리프를 보낸 것이 아닐까요? 만약 조이보이가 플루톤을 사용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루톤은 배이고 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섬을 날려버리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조이보이는 공백 200년의 20왕국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플루톤을 사용하여 다른 섬에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어인족들에게 사죄의 포네그리프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넵튠왕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사죄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낸 장본인 역시 조이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거선 노아와 플루톤에 대해서 저는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베가펑크가 언급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다는 드디어 로망이 다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원피스 1119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주는 아쉽게도 휴재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19화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